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방울복랑금이 아주 가격이 그래도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박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시장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참 키우기가 무던한 품종 중에 하나지만 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 키우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계절이 아마 6월 중순서부터 8월 말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만 잘 넘기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기간에 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이를 먹었거나 분갈이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성 질병이 왔을 경우, 아니면 물을 잘못 주어서 기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뿌리가 녹아내렸을 경우, 이렇게 주요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방울복랑금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방울복랑금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이듯이 하엽이 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간에 제가 하엽을 몇 장 떼냈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방울복랑금이 어느 날 쭈글쭈글해지면서 잎이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가슴을 쓸어내릴 경우가 아주 많아질 텐데요. 그 이유는 뿌리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부분이 잎이 말라가면서 잎이 검게 변하는 그런 성질을 보여주는 게 또 방울복랑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줄기에서 자구가 나왔을 때 잎이 하엽이 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삐쭉 올라온 부분 있죠. 이 아랫부분에 가지만 남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참 통통한 잎이 다 꽉 채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잎이 말라가면서 하나하나 떨어지려는 것처럼 보여서 참 긴장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저번 주까지였거든요. 근데 자세히 잎을 보는데 그 아랫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자구가 삐쭉 이렇게 세 개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개가 자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하엽을 인위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식물의 세계도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이 잎을 떼주기도 하고 잎을 가위로 잘라주기도 하거든요. 일부 말라서 이 밑으로 나오는 자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 자구가 크게 잎이 말라가는 그런 것을 보면 참 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이렇게 자구가 나왔을 때 잎이 하엽이 말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엽을 힘으로 떼줄 경우 그 자구가 같이 떼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잎에 생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줄기에 있습니다. 줄기 부분이 상처를 입으면 자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방울복랑금 잎이 말랐을 때 그 위아래로 해서 이 자구 눈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잎이 완전하게 말랐을 때 제거를 해주는 게 방울복랑금을 예쁘게 또 멋지게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울복랑금이 참 키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울복랑금은 키우기가 참 무던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분갈이만큼은 늦어도 1년 이내에 해주는 게 이 방울복랑금을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름에 가장 많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분갈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가 고사되면서 잎이 후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켜도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한 6월 중순까지는 2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풍성하게 이 뿌리를 어느 정도 건강하게 만든 상태에서 여름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게 방울복랑금을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6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꼭 살균제는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살균제를 한 번씩 쳐줘야지만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잎에 백분이 좀 옅게 이렇게 깔리는데 그 주위로 해서 곰팡이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살균제만큼은
장마가 오기 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쳐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직광에, 이 여름도 직광에게 내모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울복랑금이 의외로도 이 직광에 좀 약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울복랑금만큼은 일조량이 한 5시간 정도 들어오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방그늘 정도의 환경에서 키우는 게 또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다른 다육이보다도 한 번은 꼭 키워볼 만한 그런 다육입니다. 요즘 가격대가 한 2, 3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작은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이렇게 키워보면서 어느 특징을 알아간다 그럼 특징을 아는 상태에서 무지금을 구입해서 키우는 것도 참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방울복랑금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구입하기는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가을쯤 이 자구 커팅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키운다 그러면 방울복랑금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